자, 됐어요. 자, 전자기 유도로 마무리를 해봅시다. 시간이 전자기 유도를 하면 딱 얼추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내용은 언젠가 어디선가 해봤을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혹시 기억나나? 발전과 전력 수송 기억나요? 네, 났으면 좋겠어요. 그거 할 때 나와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전자기 유도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말 그대로 전자기 유도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 속의 변화가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 발생하는 일로 할까요? 자,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코일을 통과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전기를 전류를 발생을 시켜서 전기를 만들려면 단일 도선 갖고는 안 돼요. 네모나게 생기든 동그랗게 생기든 코일을 하나라도 만드셔야지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코일 바깥에 아무리 자기장이 형성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 우리 앞에서는 선생님이 자기력선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력선.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의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 그 변화가 결국은 무엇을 만든다? 이 코일의 전류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자기선속의 변화가 전류를 만듭니다. 이 전류를 우리가 선생님이 앞으로 유도전류라고도 부를 것이고, 이 전류가 발생했다라는 건 결국 이 회로에 전압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비록 내가 전지로 만든 전압은 아니지만 그것을 앞으로 여기서 유도기전력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이거는 전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압. 말은 모르셔도 좋은데 어쨌거나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전류가 만들어졌다라는 건 그 회로에, 그 코일에 기전력이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전류가 발생했습니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렇게 발생하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항상 자기선속 변화를 뭐 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 이거였어요. 그죠? 자기선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발생한다. 이게 무슨 법칙이었죠? 이게 렌츠의 법칙이었어요. 렌츠의 법칙. 그래서 맨날 그 얘기했잖아. 우리 기억나냐? 1번 솔레노이드. 예를 들어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감겨 있는 거지. 이렇게 감으면 헷갈리니까 이렇게까지 더럽나요? 자, 이렇게 예쁘게 감아볼게요. 최선을 다해서 뿅뿅뿅 감았어. 그리고 여기에 검유계라는 걸 두죠. 전지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 검유계를 둡니다. 검유계는요, 회로에 전류가 흐르면 눈금이 돌아가는 거고요. 흐르지 않으면 눈금이 안 돌아가는 거고요. 눈금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때와 반시계로 돌아갈 때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검유계는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도구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당연히 이렇게만 해놓으면 검유계의 눈금은 0에 있을 거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가 자석을 뭐 한다? 가까이 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우리 기억나요? 자석이 있다라는 건 이 자석 주변에 자기력선이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N극을 가까이 했으니까 N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이 막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 자석이 멀리 있을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와
자석이 점점 다가올 때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지. 왜냐면 자석은 극에 가까울수록 자기력이 세니까. 그래서 아마 이 자석이 멀리 있다가 다가오면요,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란 화살표의 개수가 많아질 거야. 그럼 자기력선의 수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전류가 유도가 돼야지.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지금 이 코일의 입장에서 보면 아래로 지나가는 노란 게 너무 많아요. 이걸 뭐 하기 위하여? 방해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나는 반대 방향에 자기장을 형성하면 저 변화에 방해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자기장이 자꾸 통과를 하니까 싫어요. 이렇게 생긴 자기장을 만드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이 위로 향해야 되니까 내 손가락이 어떻게 감겨요?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칠판 뒤에서 앞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검유계에서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생기는 전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도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통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었냐면 결국 이렇게 유도전류가 발생을 한다라는 건 이 코일의 위쪽에 N극이 되고 아래쪽에 S극처럼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엄지가 위로 향했으니까 그 말은 N이 자꾸 오니까 그걸 방해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쪽을 무슨 극으로 만드는 거야? N극으로 만들면 저 자석이 다가오는 걸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밀당을 잘하자. 그죠? 오는 놈은 밀어내는 거고 가는 놈은 뭐 하면 돼요? 잡아야지. 그래야 밀당이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상태였는데 똑같이 코일이 감겨있는 상황이고 똑같이 검유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번엔 N극이 가요 하는 거야. 그지? 그럼 간다라는 건 상세히 말하면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감소하는 거예요. 멀어지니까. 그지? 그럼 이게 자꾸 줄어들어. 줄어드는 건 또 싫어요.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려고 똑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감소하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지. 그러고 다시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그죠? 그래서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는 것처럼 자기장 형성이 되겠지. 그러고 보니까 N이 가잖아. 그럼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잡으려고 여기 S를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걸 렌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솔레노이드가 나오면 진짜 할 거 없어요. 잘 가는 놈은 잡고 오는 놈은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류를 발생시키시면 돼요. 대신 오른 손모가지를 잘 쓰셔야죠. 왼손 쓰다 걸리기만 해 아주 그냥. 그죠? 오른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내 손가락이 유도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고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그 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자기장이야. 그래서 그 자기장이 변화를 방해하시면 돼요. 변화를 방해한다. 그죠?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나면 이제 맨날 물어보는 건 뭐예요? 이렇게 발생된 유도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1번 자석을 센 걸 쓴다. 2번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 3번 솔레노이드를 더 촘촘히 감는다. 그죠?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 원형도선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그냥 솔레노이드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원형도선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도 검유계 하나 달렸어. 그리고 또 와. 똑같아. N이 와요. 그럼 뭐 하면 돼? 밀어내야지. 그러니까 어디가 N이 되도록? 위가 N이 되도록.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흐르면 되는 거야.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원형도선은 솔레노이드랑 똑같아요. 방향 찾는 건. 다만 얘가 한 개의 원형도선이기 때문에 솔레노이드처럼 뭐 여러 번 감아라 어쩌라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적어도 뭐는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NS를 하셔서 전류의 방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전류를 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자석을 센 걸 써라. 자석을 뭐하게 움직인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자 봐요. 이 상태에서 발생하는 전류하고 이 원형도선의 크기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 똑같은 자석으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일 거야. 대신 면적이 작아요. 그러면 과연 전류는 어떨까?
그냥 이 동그라미의 면적이 작아.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지. 이렇게. 자, 네모나게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있어. 여기 이제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원형도선 하나 올려져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똑같은 상황에 조그만한 놈이 올려져 있는 거야. 그래놓고 뭘 묻는 거야? 요 밖에 있는 요 자기장 있지? 밖에 있는 요 자기장을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시키는 거야. 1초에 얼마씩. 내가 어떻게 변화를 시켰냐면 1초에 뭐 0.1 테슬라씩 증가를 시켜. 들어가는 자기장이 자꾸 증가를 하는 거잖아. 그럼 뭘 만들려고 할까? 나오는 자기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겠지. 그래서 아마 전류는 둘 다 이런 방향으로 유도가 될 거야. 그래놓고 질문을 하는 거지. 여기서 전류하고 여기서 전류하고 크기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건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요. 이 다음으로 가셔야 돼요. 3번.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이 뭐냐면 렌츠의 법칙은 그냥 방향만에 대한 법칙이에요. 방향. 유도전류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하는 유도전류는 자석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 근데 패러데이의 법칙은 실은 렌츠랑 똑같은 말이에요. 방향이 반대라는 건 똑같은 의미인데 거기서 조금 한 단계 들어가서 저 자기 선속의 변화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자, 아까도 말했지만 유도전류가 생겼다. 그죠? 유도전류가 생겼다라는 말은 그 회로에 전류가 발생했다는 뜻이, 전압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전압. 그죠? 그 전압을 내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도 기전력 이렇게 쓸게요. 비례 관계 있겠지. 기전력이 강력하게 발생할수록 전류도 세게 흐를 거야. 그런데 이 유도 기전력은 뭐와 관계하는 값이냐? 1번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야. 가문수가 많을수록 강력한 전압이 생기고 강력하게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 변화에 비례해요. 시간에 따른 자기 선속 변화에 비례한다. 자, 그런데 선생님, 자기 선속은 무엇인가요? 자, 요거는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자기 선속이 뭐였냐면 어떤 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인데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기장 곱하기 면적으로 구해요. 자기장 곱하기 면적. 그래서 자기장이라는 건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니까 거기다가 면적을 곱해 번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결국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붙어요. 이건 뭐가 붙냐?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라는 의미로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요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기고 전류도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패러데이라는 사람하고 렌츠라는 사람이 서로 이제 저기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라 각자 따로따로 발표를 하셨대요. 이 전작 유도라는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법칙은 동일한 걸 의미를 하는 건데 그냥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뿐이야. 이 사람은 그냥 말로 전류가 반대로 발생한다는 말만 했다면 이 사람은 그걸 수식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가문수가 많으면 기전력이 세서 전류도 센 거고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클수록 더. 이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결국 뭘 말하는 거냐?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 뭐 아니면 자석을 센 거 쓴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석을 센 거 쓰면 이게 세잖아. 비가 세단 말이야. 비가 세니까 결국 변화율도 크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결국 전류도 강력하게 생기는 거지. 근데 아까 선생님이 지금 뭘 가지고 했어? 뭐는 일정하게 변하고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식을 바꾸면 자,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여기서 발생하는 기전력을 내가 알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방향은 뭐 안 할 거니까 절대값으로 할게요. 얘가 코일이 한 번 감으면 한 번. 그지? 그러니까 N이 1이야. 쓸 필요가 없어. 그리고 시간에 따른 자속 변화를 써야 되는데 아까 자속 변화가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라고 그랬지. 그죠? 그런데 자, 시간에 따른 뭐는? 면적은 어느 쪽이 커요? 여기가 S고 여기가 ES라고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 가는 이걸 쓴다면 ES 곱하기 그지? 자기장 변화를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나는 똑같이 하는데 S 곱하기 자기장 변화를 쓰면 되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시간에 따른 자기장 변화는 내가 어떻게 해줬다? 똑같이 했다 그랬단 말이야. 이건 똑같아. 그럼 뭐에 따라서? 면적이 큰 놈이 더 강한 기전력을 만들 거고 더 강한 전류를 발생을 하겠지. 면적이 2배니까 아마 기전력도 2배로 생길 거고요. 그럼 전류도 2배로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가의 전류가 나의 전류의 2배 같습니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찾으려면 결국 이 식을 얘를 가지고 잘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요거를 또 몇 가지를 해볼게요. 얘는 그냥 심심해서 해본 거고. 패러다이가 자주 등장을 할 때는 대체로 디귿자형 도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있습니다. 이 네모 안에는요, 현재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원래 다 그려야 되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B만큼의 세기를 가지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생긴 도선이 놓여져 있어요. 디귿자형 도선이 놓여져 있고요. 그 위를 금속 막대 하나가 굴러갈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금속 막대를 올려놓으면 이 부분이 네모난 코일이 되는 거예요. 네모난 코일. 그리고 내가 얘를 가만히 내비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이 금속을 뭐 할 거예요? 이쪽으로 V라는 빠르기로 당길 겁니다. 참고로 등속 직선 운동에 일정한 속력으로 당깁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만큼 오는 동안 이 코일에 뭐가 발생을 하더라? 유도전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유도전류의 방향 찾으셔야 되고 유도전류의 색이 찾으셔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먼저 방향을 먼저 찾자면 방향은요 식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향은 우리가 이 상황에 맞춰서 렌츠 법칙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게 요만한 코일이었단 말이야, 그지? 거기를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었어. 내가 얘를 이만큼 당기면 코일의 면적이 증가하면서 들어가는 자기장이 많아지는 거죠. 코일을 통과하는 요 X의 숫자가 증가하는 거야. 들어가는 자기장이 자꾸 많아져요. 그거 싫다 그랬잖아, 많아지는 거. 많아지는 거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상쇄를 시켜서 증가를 안 하게 하는 거니까 들어가는 자기장이 증가할 때는 나오는 자기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가 밖으로 칠판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잡고 이 네모난 도선을 이렇게 감아쥐는, 그래서 방향이 이런 식으로 전류가 유도가 될 거예요. 유도 전류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죠? 코일에는 반시계로, 저항에는 뭐 흔히 이렇게 하죠. 여기 P, Q 이러면 저항에 P, R, Q 방향으로 P, R, Q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전류는 항상 뭘로 찾는 걸 수식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해석을 하셔서 그 상황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찾고 나면 그 다음에 질문은 뭐냐? 이 수식을 가지고 여기서 발생하는 유도전류의 세기를 유추해 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 식을 가지고 유도전류는 결국 기전력에 의해서 발생을 하니까 여기다 넣는 거야. 자, 기전력 V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절대값으로 합시다. 방향은 이미 갔으니까. 그리고 얘가 한 번 감은 코일이잖아요. N도 1이니까 치울게요. 그리고 시간에 따른 자속 변화. 근데 아까 자기선속이 자기장폭 면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는 거예요.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코일의 면적이 변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는 뭐가 변하는 거야? 시간에 따라? 여긴 지금 면적이 일정하고 자기장이 변하는 거였어. 내가 일부러 자기장을 1초에 0.1 테슬라씩 증가시켰어.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가 유도가 된 거야. 그걸 만약에 내가 식으로 쓴다. 그럼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는 거야. 면적은 일정. 자기 시간에 따른 자기장 변화가 유도기전력을 만든 거야. 근데 자기장 변화는 똑같으니까 면적이 큰 쪽이 전류가 세게 유도가 된 거였어. 여기는 자기장이 일정이야. 균일한 자기장 영역 안에서
뭐가 변하는 거? 막대가 여기 있을 때는 면적이 요만한 코일이었는데 막대가 움직였더니 면적이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결국 이 그림에서는 유도기전력을 뭐가 만드는 거야? 시간에 따른 코일의 면적 변화가 만든 거예요. 면적 변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내가 t만큼의 시간이 지난 걸로 하죠. t 후로 하면 여기서 여기가 vt가 될 거 아니야. 거리가. 그지? 그리고 이 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L. 그러면 코일이 여기서, 아니 코일이란다. 금속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면적이 얼만큼 변했냐? 이만큼 변한 거야. 요게 면적 변화지. 면적의 변화량. 그래서 여기다 넣는 거야. 막 그러지 마라. 자, B 시간에 따른 얼마? L, V, T만큼 면적이 변했어요. 그죠? T는 소거. 그래서 이렇게 나와. 아까 기억나요? 렌치 할 때 뭐라 그랬어? 더 강력한 전류를 만들려면 뭐 한다? 자기장 센 거. 그죠? 그리고 뭐 한다? 빠르게 움직이세요. 여기서 금속 레일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나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는 거나 결국 다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는요. 식이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주세요. 이 식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식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상황에 맞게 식을 바꾸는 거지. 근본적인 식은 여기고 여기서 상황에 맞게.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나와요. 하나를 고정, 면적 고정, 자기장이 변하든가 자기장 고정, 면적이 변하든가. 그래서 자기장이 고정, 면적이 변하는 경우 또 하나를 그리면 이런 게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균일한 자기장 영역 안에. 선생님 왜 맨날 X만 하냐면 얘들아 여기다 점을 찍잖아요. 티가 잘 안 나요. 자, 그래서 맨날 들어가는 자기장을 대체로 합니다. 자, 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 안에 네모난 코일이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네모난 코일이 밖에 있을 때는 자기장 영역 안이 아니었으니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어.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슬금슬금 들어가요. 그러면 자기장 영역 안을 들어가는 면적이 자꾸 증가하는 거야. 똑같아. 면적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발생하는 거야. 물어보겠지. 전류는 얼마나 어느 방향으로 발생하느냐. 그러면 아까랑 똑같지? 자, 이게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방해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류가 유도가 될 거야. 그죠? 그리고 코일 속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전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제. 근데 나올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자꾸 줄어들잖아. 그죠? X가 자꾸 줄어들어. 줄어드는 건 또 싫으세요. 그래서 자꾸 또 똑같은 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유도가 돼. 이렇게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들어오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들어오지고 싶지만 문제가 들어오지면 영역이 두 개로 나뉘어요. 그죠? 1영역, 2영역. 1영역은 들어가는 B, 2영역은 나오는 2B. 여기를 이제 이만한 놈이 또 지나가야지. 여기 지나갈 때, 여기 지나갈 때, 여기 지나갈 때.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비교하세요 하는 거야. 자, 우선 방향부터 찾습니다. 들어갈 때 여기랑 똑같잖아. 전류는 이렇게. 그죠? 반시계. 그다음에 여기는 X는 들어가는 자기장이었는데 들어가는 건 줄어들고 나오는 게 자꾸 생겨. 그럼 뭐가 싫은 거야? 나오는 게 자꾸 나오는 게 자꾸 생겨. 이게 싫어요. 들어가는 게 자꾸 줄어. 더 싫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들어가는 걸 자꾸 만들면 줄어드는 건 안 줄어들게 하고 증가하는 것도 안 증가하게 할 수 있잖아. 이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유도가 될 거야.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자꾸 뭐 하는 거야, 이제 나올 때는. 나오는 게 감소. 그것도 싫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오는 거 만들어, 들어가는 거 만들어. 나오는 거. 나오는 게 감소니까 싫어서. 감소가 싫은 거예요. 나오는 게 싫은 게 아니고, 여러분. 나오는 게 감소가 싫어요. 감소가 싫으니까 뭐 해야 돼? 이걸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시계, 시계, 반시계로 전류가 유도가 됩니다. 그러고 이제 비교를 하라는 거야. 어디서 더 큰 전류가 생길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코일이 같은 면적의 코일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뭘 본다? 자기장 변화를 봅니다. 여기는 0에서 B로 변하죠. 0에서 B. 그죠? 근데 여기서 여기 갈 때는 얼마나 변하는 거게? 3B 변하는 거야. 3B. 3B. 여기서 여기 갈 땐 2B 변하는 거야. 2B. 변화율을 보면 여기는 B 변하는 거고 B. 여기는 3B 변하는 거고 여기는 2B 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디서 가장 세게 나와야 돼, 전류가?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면 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다고요. 그 다음이 가예요. 이렇게 비교하죠. 비율도 뭐 3대 2대 1 하시면 돼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치사해지면 어떻게 지는 거야? 이 코일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나가요. 그죠? 이렇게 지나가는 놈도 있고, 뭐 이렇게 들어오는 놈도 있고, 뭐 이렇게 들어오는 놈도 있고, 뭐 막 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내용은 뭐다? 항상 변화를 방해한다. 그걸로 우선 전류의 방향을 내가 찾는 거예요. 수식으로 찾는 게 아니고요. 지문을 읽고 이 지문에 나타나는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증가해? 그러면 증가하는 게 싫으니까 그 반대로. 감소해? 감소하는 게 싫으니까 더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전류가 유도된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드시 내가 생각해서 찾는 거야.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방향을 찾아놓은 다음에 전류의 세기를 묻는다. 뭐 그러면 이 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렌츠 법칙이든 패러데이 법칙이든 포인트는 항상 둘 다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에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유도된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찾고 비교하고가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수능에서 문제가 나올 때 킬러라고들 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 그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이제 우리 일상에 이용되는 예라고 해서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 게 발전기, 스피커, 전자기파. 그 다음에 뭐 아까 신용카드의 IC 칩. 그죠?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얘는 뭐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인데, 발전기, 스피커가 나올 때는요, 앞에서 배운 전자기력이랑은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전류를 흘려서 뭐가 돌아갔다. 그럼 그건 전자기력, 자기력이야. 앞에서 배운. 얘는 뭐야? 내가 돌렸더니 전류가 만들어졌다. 이건 전자기 유도지. 자, 그 다음에 내 스피커를 쓰면 안 되지. 미안해요. 마이크. 스피커는 뭐야? 스피커는 전류를 흘려서 뭘 흔들어 갖고 소리를 내는 거야. 그잖아? 근데 마이크는 뭐야? 내가 소리로 뭘 흔들어서 그 흔들림, 그 진동으로 전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후가 다르잖아요? 딱 반대예요. 이 두 개는 반드시 서로 구별하셔야 돼요. 발전기하고 전동기하고 스피커하고 마이크하고 이렇게 딱 구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교재 후반부에 보면 요거 다 예시가 되게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뭐 우리 휴대폰 무선 충전기 같은 것도 이거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되는 거 있지? 그런 것도 결국에는 이 유도전류를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발전과 전력 수송에서 변압기 배웠던 거 기억나지? 변압기도 다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시험을 보느라고 너무 오래 갔나 보다.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요, 지금 한 내용에 대해서 뒷부분에 남은 문제들 풀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답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속 하던 대로 풀고